다음은 이제 경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세계 경기 전망할 텐데요. 일단 미국 경제를 먼저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좀 경기를 눌러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눌려지는 만큼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 일각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뭐 경착륙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우려는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는 뭐 이 경제가 단단한 거지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아서 탈이죠. 예. 뭐 지금 뭐 금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금리가 올라간 게 사실은 뭐 거두절미하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아틀란타 연은이 네. 뭐 GDP 나우를 항상 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업데이트해서 뭐 두세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3분기가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5.9%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 네네. 3분기 GDP가 네네. 연율. 그러니까 뭐 지금 1분기에 상반기에도 2.1%고요. 그다음에 IMF가 이번에 전망을 수정했습니다만 1.8%에서 좀 전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간으로 예.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2.1%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2.5%는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3분기는 거의 다 나온 거고 조금 못 나와도 한 3%대 초반이나 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4분기에 꺾어진다고 해도 2.2%대 초반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좋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수급적으로 구조적인 불균형의 상태다. 어쨌든 기업들이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사람이 남아 도는 섹터도 있겠지만 네. 매크로 전체적으로는 실업자 한 명당 1.5개의 빈 일자리가 실업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보다 더 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풀린 돈으로 해서 뭐 네. 레저나 소비가 좋고 네. 또 미국 내 생산을 자꾸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네. 미국이 장기 추세 성장률이 1.8%인데 네. 지금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이라는 그럼 잠재 것은 성장률을 오버하는 거네요. 네, 그죠?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지 네. 않는 네. 요인인 거고요.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좋고 네. 그 정도로 좋으면 사실은 재정 지출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GDP 대비 6% 마이너스 6%의 네. 재정 적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GDP 대비 규모로 보니까 팬데믹 때 2020년 2, 3월에서 한 7, 8월까지의 재정 적자와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네. 뉴욕에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팬데믹의 정점에서 사용된 재정 지출과 지금 버금되는 재정 지출이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고 건설 지출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소비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는 실업률 3.8%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시차가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스며드는 시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스며들고 있잖아요. 아직은 완벽하게 스며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은 미국 경기가 조금 올해까지는 좋을 거다. 근데 문제는 네. 다른 나라죠. 그렇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제껴놓고 다른 나라 세계 경기 얘기를 하면 세계 경기를 통틀어 보면 뭐 IMF나 이런 데 보면 내년에 경기 전망이 지금보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부를 뜯어보면 미국은 좋지만 사실은 보면 유로존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중국 중국 뭐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머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미국 제외하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5.3인가 5.2에서 지금 이번에 5.0으로 낮췄고 네. 내년도도 낮췄잖아요. 4.2로. 네, 네. 그러니까 내년은 4%대 초반 성장. 뭔가 높은 성장률이지만 중국한테는 낯선 성장률. 그리고 유로존도 지금 몇 달 전에 0.9% 올해 받다가 지금 0.7%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IMF 가. 유로존 뭐 독일도 안 좋고 그죠? 네,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도 지금 낮췄고 네. 내년도도 유로존이 1.5% 받다가 1.2%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대 초반 성장률이라는 게 겨우겨우 성장하는 정도의 조금 약간 보잘것없는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모 중에서는 인도 이런 쪽이 조금 기여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인도도 최대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니까 네. 조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머징도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안 좋고 미국 외에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거나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미국은 돈 풀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웠고 어쨌든 천연가스도 많이 수출하고 석유도 순수출 국가잖아요. 자급자족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미국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혁신성장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온갖 기업들을 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네. 때문에 지금 건설 투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주거형 건설 투자가 지금 좋고 네. 거기서 인력도 굉장히 좀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이렇게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좋아지는데 교육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제 조금 서비스업 소비가 조금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이 안 되는 재화고요. 그게 미국에서 뭐 MLB 야구 구경을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 수출이랑 그렇게 큰 관계는 없잖아요. 모자 사잖아. 모자도 자기네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말해 뭐야 안 좋잖아요. 미국을 제외한 거지. 우리도 내년 지금 성장률이 별로죠. 네. 내년도 뭐 IMF가 2.4에서 네. 2.4 봤다가 그것도 0.2% 포인트 깎아서 네. 내년에 2.2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뭐 1.4 1.5에서 1.4로 좀 왜 또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우리도 1% 성장을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참 물론 위기 상황이라고 보면 뭐 IMF 때나 코로나 때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죠 우리가 이 작년에 2.6이었나요? 3% 정도 네. 몰라도 이게 2%대 1% 성장이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잠재 낯설죠. 성장률이 한 2% 중후반 되나요? 뭐 후반은 아니더라도 네. 중반은 뭐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잠재 성장률만큼도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세계 경기 상황 같고요. 금리 전망까지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는 분들도 금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투자에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은 금리잖아요. 매크로 네. 환경은. 그러면 지금 미국 상황은 올해 2번 FOMC가 남았는데 11월, 12월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못 올린다.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못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에서 예. 11월 1일은 뭐 무조건 안 올린다라고 지금 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12월 13일 날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올릴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반반이다라고 봤다가 지금은 그것도 없을 거야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언제 인하하는 거냐라는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컨센서스는 안 올릴 뿐만 아니라 조금 조기에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본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가 네.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 뭐 위원들이 정책위원들이 그 지역은행 총재들이 조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메리 데일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시장 금리가 대신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게 결국 약간 긴축적인 상황, 그러니까 경기를 약간 누르는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이유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쪽의 뉘앙스로 계속 한 명이 아니라 한 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좀 환호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주택 경기도 조금 안 좋아질 거고 자동차도 뭐 오토론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질 거고 전반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가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계점에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어쨌든 전체적인 금리를 통화 정책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 보니까 11월에 동결 가능성이 84%까지 올라갔네요. 네, 거의 뭐 그전에 한 70, 네. 한 5, 6이었던 것 같네요. 더 올라왔죠. 84까지 올라갔고 12월 13일을 보자. 네. 12월에도 동결 확률 70%인데요. 네, 조금 올라왔죠. 네. 지금 한 5, 60%에서 그러니까요. 올라왔습니다. 네네. 네. 분위기 자체. 물론 요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또 확확 바뀔 수 있는 네. 지표이긴 하나 동결 연말까지 동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당초에보다 좀 기대감이 많이 좀 후퇴한 거잖아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어렵다 아니에요? 시장의 관세는? 네. 시장의 컨셉은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5, 60년간 뭐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첫 금리 인하의 그 인터벌, 네. 그 시차가 뭐 한 6, 7개월 됐던 걸로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면 뭐 그냥 액면 그대로 과거에 이제 통계를 네. 평균을 대입하면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9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도요? 네. 빨라야 9월, 뭐 조금 늦으면 내년 연말에나 첫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변수는 많죠. 근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네. 그런 정도의 지금 연준이 보는 매크로 환경이 유지된다면 연준이 보는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 9월 달에 SEP FOMC 하고 난 다음에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경제 전망 자료에서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근거국적으로 삼는 기준인 근원 PCE 물가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올해 연말에 3.6, 내년 연말에 2.6.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 가야 2.6이니까 한 2.2 내년 만약에 액면 그대로 내년 12월이 2.6이다. 그러면 한 10월 정도 되면 한 2.8, 2.9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첫 금리나 할 만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네.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저는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는 지금 최근 2017년에서 19년 정도의 평균, 그러니까 과거 약간 팬데믹 직전의 평균에 이미 도달했는데 네, 한 네. 19만 명 정도 네. 수준에 그런데 잡 오프닝 졸트라고 그러죠. 구인 구직에서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구인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공고를 낸 그거는 지금 960만인가 그렇게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9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조금 더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한 600만 정도, 한 적어도 같은 기간의 평균 2017년부터 19년의 평균에 550만 명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그 근접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연준은 노동 비용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를 이제 확신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저에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 뭐 예를 들면 터지면 그러니까 뭐 악재가 나오길 바라는 건 않지만 뭐 코로나가 나올 줄 누가 알았으며 그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확확 바뀌는 거니까 그죠? 뭐 누가 어떤 기업이 네. 큰 기업이 부도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네. 은행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러면 뭐 그 전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죠. 단행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스테이터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거. 근데 내년 시장에서는 상반기 전에는 금리 원래 내년 이제 사실은 연초 1분기쯤에 네. 금리를 내릴 걸로 봤다가 어렵다. 상반기 넘어가야 된다. 박사님은 9월 정도 또 돼봐야 한다. 9월 이후나.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오래 된다고 하면 뭐 기업들에겐 그죠? 금융환경이나 주식이나 성장주에겐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는 좀 내려갈 걸로 봅니다. 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거의 막바지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제 10년물이라든지 이런 장기 채권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만은 일단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아까 고용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도 아직은 뭐 구인 건수가 높고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9월달 신규 비농업 일자리도 33만 6천 건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제 10년물이 한 6개월 이내에 4%까지는 분명히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과거처럼 4%를 하향 돌파한 다음에 3% 고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정도. 하지만 내려간다. 네. 내려가면 내려가더라도 사실은 4%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 4%라는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을 주겠죠. 특히 빚을 많이 진 기업, 또 국가, 그리고 또 정부의 부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거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기업 부채 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금융 환경은 계속 경색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는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절대 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거든요.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도 표준금리지 않습니까? 예. 표준금리라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기준점을 잡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나 중국은 미국보다는 경기가 약한데 금리는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동에서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금융시장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동향, 금리 전망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